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되고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IT 서비스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길쭉한 화면만이 존재하고 측면에 있는 볼륨 버튼과 잠금, 전원 버튼을 제외한 모든 것이 터치로 이루어지면서 기다란 막대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바형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갤럭시 Z 플립이나 갤럭시 Z 폴드와 같이 화면을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특히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Z 플립의 경우에는 가격도 갤럭시 S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시가 된 데다가 디자인도 너무 이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직은 바형 스마트폰이 가장 대중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초기에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제는 보기 힘든 거를 넘어서 보게 되면은 아니 이런 제품을 아직도 써? 이거 과거에서 왔나? 아직까지 이걸 사용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형태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앞서 잠깐 얘기했던 바형 스마트폰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모두 길다란 화면에 얇은 두께로 인해 측면에서 보면 기다란 막대기를 연상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영문으로 바 타입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읽어서 바형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 1월 애플 컴퓨터의 자체 이벤트인 맥월드에서 애플 컴퓨터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21세기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드디어 국내에 KT를 통해서 아이폰 3GS와 아이폰 3G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죠. 기존의 핸드폰들이 가지고 있었던 키패드를 통한 불편한 조작 방식과 감압식 터치라고 해가지고 힘을 줘서 꾹 누르거나 펜으로 꾹 눌러서 작동시켰던 불편한 작동 방식에서 탈피해서 간단하게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었던 아이폰 시리즈의 등장은 IT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 컴퓨터의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아이폰이 퍼져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핸드폰을 만들고 있던 많은 회사들이 아이폰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면서 바형 스마트폰은 사실상 스마트폰의 트렌드이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형 스마트폰은 사실상 대세가 되었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형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형태는 사실상 바형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사용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바형 스마트폰이 아닌 형태의 다른 스마트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Q에서 옵티머스 Q2로 이어지는 옵티머스 Q 라인업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스마트폰, 바로 쿼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쿼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초창기의 바형 스마트폰과 같이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컨셉의 스마트폰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이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아이폰 시리즈가 등장하기 전에는 블랙베리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이 사실상
대세였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대체 그놈의 쿼티 스마트폰이 무엇이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쿼티 배열의 물리 키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이거를 줄여서 쿼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쿼티라는 거는 1867년 크리스토퍼 레이섬 숄츠가 개발해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전자제품에서 영문 입력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키보드 자판 배열입니다. 쿼티 키보드의 특징은 우리가 영문 입력을 할 때 키보드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Q에서 Y까지 차례대로 Q, W, E, R, T, Y 이 6개의 글자를 키보드 명칭으로 해서 쿼티 배열 키보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쿼티 배열에 맞춰서 문자 키를 구성해 놓은 키보드를 쿼티 배열 키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키보드를 물리적 키보드로서 핸드폰에 박아 넣은 제품이 바로 쿼티 물리 키보드 스마트폰, 즉 쿼티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쿼티 스마트폰을 보면 모든 제품들이 영문 자판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Q, W, E, R, T, Y 쿼티라는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보드의 자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키보드나 노트북이 그렇듯이 스마트폰의 물리 키보드도 사실상 100% 가까이 쿼티 방식의 자판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쿼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쿼티 스마트폰 또한 바형 스마트폰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쿼티 스마트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바로 바형 쿼티 스마트폰과 슬라이드 쿼티 스마트폰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쿼티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가장 전통적인 제품은 블랙베리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 바로 바형 쿼티 스마트폰입니다. 디스플레이 바로 밑으로 키보드가 존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블랙베리가 사실상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이후에도 중국의 유니어츠가 꾸준히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이 바로 이 방식이기도 하죠. 바형 쿼티 스마트폰은 바형 스마트폰처럼 단순하게 별다른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크기와 무게, 두께가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과 심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키보드의 키 자체가 상당히 작고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도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탑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비율도 상당히 달라지다 보니까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바형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이유 자체가 게임과 영상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때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을 하거나 메신저 기능을 활용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거의 즐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라면 PC나 노트북을 쓰듯이 화면이나 키패드를 보지 않으면서도 적은 오타율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조사는 대부분 블랙베리의 제품이고,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블랙베리의 키 1과 블랙베리의 키 2,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엔터테인먼트 기능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필요할 때 키보드를 꺼내 쓰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의 제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트북과 비슷한 느낌도 나고 국내에서는 가장 친숙한 방식의 제품이죠. 바로 디스플레이를 밀어 올려서 키보드를 꺼내 사용하는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 슬라이드 쿼티 스마트폰이 그 주인공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폴더폰과 터치폰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자랑했던 대표적인 형태의 제품이 화면을 밀어 올려서 사용하는 슬라이드 핸드폰이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밀어 올려서 키보드를 꺼내서 사용을 하는 쿼티 스마트폰이 바로 슬라이드 쿼티 스마트폰이고, 국내에서는 옵티머스 Q 시리즈가 한때 매니아층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옵티머스 Q 시리즈로 인해서
쿼티 스마트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친숙한 느낌이 드는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이 바로 슬라이드 쿼티 스마트폰입니다. 제품을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해서 만든 다음에 상단에는 디스플레이만 두고 하단에는 키보드만 두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B형 스마트폰처럼 사용을 하다가 메시지나 문서 작성을 위해서 키보드가 필요하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화면을 밀어 올려서 키보드를 꺼내 사용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쿼티 스마트폰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옵티머스 Q 시리즈가 채택했던 가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밀어 올려서 사용하는 가로 방식의 쿼티 슬라이드 스마트폰이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블랙베리가 도전했었던 디스플레이를 세로 방향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는 세로 방식의 쿼티 슬라이드 스마트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드형 쿼티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와 키보드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온전히 B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게임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형 스마트폰처럼 동일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즐기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다만 옵티머스 Q 시리즈와 같이 가로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키보드를 쓸 때는 무조건 가로로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신저나 문서 작성, 웹서핑의 경우에는 평소의 절반 수준의 높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 활용이나 문서 작성에서는 가로로 넓게 보이는 거는 좋은데 세로로 너무 좁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보드와 디스플레이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B형 스마트폰에 비해 두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두께와 탑재된 키보드로 인해서 무게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의 B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두께가 더 두껍고 더 무겁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쿼티 스마트폰은 자취를 감추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죠. 결국 쿼티 스마트폰은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사라졌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생긴 것 자체가 불편하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생긴 것 자체가 옛날 제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쿼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와, 아직도 이런 제품이 있어? 이거 옛날에 쓰던 핸드폰 아니야?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 라는 반응을 상당히 자주 듣는 편입니다. 사실 이게 무리도 아닌 게 지금은 B형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 동안 쿼티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블랙베리가 개발했던 세로 방식의 쿼티 스마트폰 블랙베리 프리브가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제품들이 드문드문 등장을 하다가 이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스마트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쿼티 스마트폰은 더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쿼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적인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손에 확실히 잡히면서도 키 간의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과 입력할 때 확실하게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문서 작성과 타이핑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터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화면을 안 보고서 터치를 하면은 오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쿼티 스마트폰은 물리적으로 키가 분리가 되어 있고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키보드를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입력과 타이핑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추의 경우에도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다음에 만들 영상의 준비나 블로그에 올릴 글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물리 키보드가 주는 매력 포인트에 푹 빠져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쿼티 스마트폰 자체가 정말 많이 없기도 하고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 사용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제품, 그 사람을 상징하는 포인트와 같이 자신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처럼 보여질 만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야기는 간단히
간단하게 쿼티 스마트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유니어츠의 타이탄과 함께 리추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쿼티 스마트폰을 고집하고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IT 스토리의 IT 매니아 리추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